안녕하세요. 오빠약사입니다. 여러분 임신 초기에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꼭 드셔야 될 영양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여러분 임신 3개월 전부터 꾸준히 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도 3개월까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임신 초기에 태아의 신경관을 형성할 때 엽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신경관을 만들 때 그 겉에 쌓는 물질이 없으면서 신경이 노출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문해아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꼭 엽산을 임신 3개월까지는 그 이후에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영양제니까 꼭 꾸준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한 50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임신하시고 이제 초기에는 50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영양제는 또 0.5mg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엽산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 기능을 좋게 해주고 또 면역력에도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기능이. 첫 번째 장 기능 활성화를 보자면 임산부는 태아를 가졌을 때 태아가 점점 커지면서 엄마의 장기를 누르거든요. 그럴 때 정상적으로 시기를 하더라도 이 배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장의 변이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이, 장 기능이 활발하게 되면서 변비도 줄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 같은 문제는 물론 장에서 그 사람의 면역의 70%를 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유산균이 이제 만들어내는 물질로 면역 물질로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질에 있는 그 균들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게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이제 여성분들은 쉽게 질염이나 이런 즉 칸디다증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는 게 질에 있는 균들의 그 균형, 밸런스에도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출산될 때 보통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무균 상태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출산할 때 엄마 질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서 그 질에 있는 유산균과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미생물 샤워라는 명칭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생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붙었겠죠. 그때 이 처음 엄마의 그 질에 있는 균에 의해서 아이가 처음 갖게 되는 유산균과 또 평생 가져갈 유산균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엄마가 평소에 유산균을 잘 드시면 장 건강으로 인한 면역뿐 아니라 또 질에 있는 그 유산균을 통해서 태아에게 좋은 유산균을 물려줄 수도 있겠죠. 또 장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우리 사람의 우울감을 낮춰주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장에서 그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유산균이 또 이 세로토닌에 만들어지는 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건강하게 잘 드신다면 좋은 유산균이 몸에 많이 있다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서 우리 임산부들 보통 산후 우울증이나 산전 우울증 많이 겪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갑자기 너무 다운되고 상실감이 들고 그럴 때 유산균을 잘 드시게 되면 세로토닌 덕분에 우리 엄마들이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저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만 하더라도 그냥 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점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일단 뼈 형성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보자면 우리 산모들은 태아가 이제 뼈를 형성하기 때문에 본인의 칼슘을 많이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때 엄마 뼈가 많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뼈가 시리다 이런 말씀도 하시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비타민 D가 아이에게 가게 되면 아이가 이제 뼈 형성을 하는데 태아가 뼈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뼈, 이렇게 굵은 뼈 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용뼈라고 하죠. 용골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튼튼한 뼈를 가진 아이들을 말하는데 그런 아이로 이제 낳으시려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셔야 되고 또 비타민 D는 면역력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제 뼈 형성과 면역력이 큰 어떻게 연계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뭐 감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에 더 잘 걸린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결국은 이제 사람의 발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산균으로 면역력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통해서도 면역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꼭 비타민 D 섭취하게끔 해주시고요. 또 어머니들도 산모들도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우리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건물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죠. 햇빛 보면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세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짧게 아주 아침 시간을 출근하는데 보내고 전부 햇빛 있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근무를 하다가 해가 질 때쯤 퇴근해서 나오기 때문에 햇빛 보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한국인들이 정말 10분의 9,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비타민 D 부족 상태다, 이렇게 나올 만큼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러면 산모들은 어떻겠어요? 더하죠. 산모들은 아이한테 더 칼슘을 줘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더 산모들 뼈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꼭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타민 D는 놀랍게도 아까 유산균에서 설명드렸던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질 때 이 세로토닌이 되게끔 매개하는 물질이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또 엄마가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전 우울증이나 산후 우울증도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타민 D랑 유산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DHA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머리 좋게 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알고 계실 텐데, 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태아가 이제 발달되는 동안 또 태어나서 1세까지 아주 뇌가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DH를 섭취해 주시면 우리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아이들의 공부라든지 또 집중력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될 테니까 오메가3는 꾸준히 드시면 좋겠고, 오메가3의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패되거나, 이제 지질 성분이다 보니까 산패되거나 또 중금속이 많이 쌓여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엽산이고 또 유산균, 비타민 D 이런 오메가3들 드실 때 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드시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식약처에서 허가가 돼서 나오는 게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것들 드시면 조금 더 얘네가 검증을 거쳐서 나온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건강에는 이제 걱정되신다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임신 초기부터 꾸준히 복용해야 될 영양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꾸준히 몸 챙기셔서 우리 태아까지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빠 약사였습니다.